자, 3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자, 오늘 제가 문제 유형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기준점을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전체 해설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계속 해설을 하다 보면은 문제의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강을 만드는 포인트는 각 유형별로 접근법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장황해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라는 게 명확히 전달되기 위해서 제가 핵심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설명드렸던 거 외에 다른 문제들은 적용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 가는 문제예요. 그 문제들을 나 스스로 이해한 방법으로 풀어보실 때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뷰를 하실 때도 해설지를 기준으로 내 근거와 해설지 근거가 같은가, 같으면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다르면 왜 근거가 다른지에 대해서 저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물론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생각이 들면은 그 문제의 정답이랑 문제 사진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단톡에 얘기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이전에 전과 후가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문제를 먼저 풀어보실 거예요. 권장 시간은 보통 한 문제당 1분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잡고요. 단일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쉽다라고 느껴지는 지문 같은 경우는 뭐 2분 이내, 그러니까 1분에서 1분 30초 내로도 풀면 좋아요. 좋은 건데 내가 시간을 잡으려다가 문제를 다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권장 시간이지 이 시간 안에 못 풀었다라고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오히려 다 풀려다가 점수가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 문제도 빠르게 풀려는 마음은 있대. 몇 분 정도 걸렸는지 오른쪽 상단에 정리하시면서 다시 동영상 재사용 버튼을 눌러보실 거예요. 문제를 풀고 돌아오셨다라는 전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자,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문장 위치 찾기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다른 문제는 다 푼 상태죠? 1번은 이 문장을 해석한다. 2번은 이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는다. they, 더, 뭐 아니면 this, these 뭐 이런 거. 그럼 이 앞문장에 언급될 게 무엇인지를 예상하고 적는다.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각각의 번호 앞문장을 가서 내가 예상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해석한다죠? 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맞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요. 자, 해석을 해봤더니 컨스트럭이 원래 건설하고 만들다는 거잖아요. 만들다거든요. 근데 월이라는 비동사랑 ed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질 않잖아요.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만들어지고 지어진 게 아닌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나서 2번 뭐예요? 이 앞문장에 언급될 게 무엇인지를 한국어로 정리합니다. 자, 한국어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앞문장에 언급된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 그럼 얘가 뭔가를 보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물건은 아닌가 봐요.
제가 여기서 이 보관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 they 있잖아요. 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그것은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물건을 보관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 2, 3, 4번 각각 앞문장을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관할 수 있는 건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앞에 언급된 게. 자, 1번. 1번 앞문장 봐요. 일단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day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day라고 받으려면 앞에 명사가 복수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 2 hours?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죠? 멤버라든지 레인이라든지 다 명사 s가 없잖아요. 애초부터 day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해석을 해보겠죠. 일단은 사실은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각각의 회원은 예약할 수 있어 레인을. 이게 보관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이게 무거운 것을 보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2번 앞문장을 봐요. 2번 앞문장이 무거운 것을 보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될 만한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2번 앞문장은 어때요? 락커가 뭐죠? 물품 보관함입니다. 물품 보관함은 사용될 수 있다. 가방을 보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아이템을. 그러나 무엇은 아니에요? 볼링공은 아니에요. 왜요? 왜요? 그것들은 무거운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해했어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락커죠, 락커. 자, 계속 볼까요? 자, 3번 앞문장도 봐요. 자, 3번 앞문장에서도 내가 보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day라고 받을 수 있는 건 initials. 얘 뜻이 뭐예요? 이니셜. 우리 예를 들면은 EK 이런 식으로요. 너의 이니셜은 쓰여 있어야 돼. 이게 보관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이니셜은 무거운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건가요? 말이 안 되죠. 4번 문장 앞에는 뭐 피자, 뭐 드링크 얘기 나오는데 뭐 day라고 받을 게 없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1번,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다. 2번, 이 앞에 언급되는 day가 무엇인지 예상한다. 3번, 1번 앞문장, 2번 앞문장 하나씩 보면서 day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제거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해석하는 게 얘가 하는 해석과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면 해석 문장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석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면 연습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동의어 문제 유형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에서 여기 나온 이 자료 중에 중요한 단어들 같이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 공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의어 문제요. 8세븐에서 이 단어를 주면서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아는 게 일단 먼저겠죠.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좋아요. 근데 얘를 다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자, 첫 번째 지문 초장이고 두 번째 지문을 봤더니 기사글이네요. 자, 기사글.
제가 한번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 질문은요, 일단 권장 시간은 물론 3분 내에 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오른쪽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문제를 푸신 후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문제를 푸셨다라는 전제하에 5초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보기 단어가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그걸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단어를 체크를 하고요. 몇 번째 문단에 몇 번째 이제 절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 줄을. 그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이라는 걸 알았죠. 이 단어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1번, 이 해당 단어를 지워요. 2번, 요 보기에서 단어들이 다 한국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전제가. 3번, 이 내가 말한 이 한국어가 빈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무엇인지 고르면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 헐트우드라는 영화사는, HS는 빈칸했다. 무엇을? 해설을 가보면 이 문장에 주어진 단어를 1번 확인하고 몇 번째 문단에 몇 번째 줄인지를 확인해서 이 문장에 이 단어를 밑줄을 쳐요. 다음 핵심은 이 문장에서 이 단어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지금은 confirm이라는 친구가 이제 보통 확인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인하다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느껴진 이유는 보기가 어려웠어요. 여기서 뭐가 확인하다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주어진 단어가 내가 아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 해당 단어를 지우는 거예요. 지워요.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기가 A번부터 데이비까지 있었죠. A번부터 데이비까지 주어진 영어의 단어에 한국어가 있을 거잖아요. 뜻이. 그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겠죠. 자, 이 H라는 영화사는 that 이하를, that부터 문장 끝까지를 빈칸했다 이거예요. 각색한 영화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빈칸했다. 그럼 얘를 한국어로 정리해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한국어가 무엇일지를 맞추는 거예요. A번부터 데이비까지 단어를 알아야겠죠. 자, 이루다, 전시하다, 승인하다, 확인하다. 주어진 단어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어가 무엇일지, 빈칸에 들어갈 한국어가 무엇일지를 맞추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영화가사는 제작할 계획임을 확인해 주었겠죠. 계획임을 뭐 어찌 이루다 이건 아니겠죠. 제작할 계획임을 앞으로의 것을 이루다, 이뤘다 이건 아니겠죠. 전시한다라든지 영화사가 제작을 하는 건데 그게 뭔가 승인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동의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동의어 문제를 푸실 때 해당 단어를 빈칸으로 처리해서 해당 문장에서 골라낸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각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지문이 내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접근 방법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접근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대입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점수 획득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일단 뭐 하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던 유형별 접근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권장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이고요. 이게 권장 시간입니다. 다음 2번 문제를 접근 방법대로 푸시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단톡에 해설지 완강했다고. 그러니까 유형별 접근법, 요거 문제 적용, 요거 특강을 완강했으니까 해설지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완강하셨구나 그러면서 해설지를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뭘 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3번 뭘 하시냐면 채점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정리를 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문 해설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 밑에 보면은 단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정리해서 일단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다 형광펜 쳐서 암기를 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은 뭘 하시면 되냐면 내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내가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 때 비교하셔야 되는 게 뭐죠?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거로 잡은 문장이 이 해설지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다. 이거에 대한 근거와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해석 공부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설명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이 다 끝나고 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되는 거고 이 단어에 대한 암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단어 암기예요. 단어 암기를 하는 게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접근 방법이거든요.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의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서 지문에서 나왔었던 단어를 랜덤으로 제가 테스트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전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암기를 다 하고 해설을 다 하신 후에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테스트를 보세요. 자, 그러면 단어를 암기를 해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5초 뒤에 단어 테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5초 드릴게요. 아직 외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잠깐 멈추셨다가 단어 공부하시고 오세요. 네, 간단히 필기할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트북이 편하시면은 뭐 엑셀이나 워드 피시고요. 자, 단어 테스트 볼 준비가 됐나요? 자, 제가 임의로 뽑은 단어들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이 단어를 뜻을 옆에다가 적어 보시든 아니면 타이핑을 치신 다음에 채점할 준비가 되면은 다시 동영상을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 적으셨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5초 뒤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잠깐 멈추셔서 채점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 패러프레이징은 같이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계속 앞으로도 엑셀로 정리하실 때 계속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세요. 나만의 단어장이 만들어지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럼 이제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유형별 접근법이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공을 한 거고요. 앞으로 마지막까지도 점수가 나올 때까지도 계속 해야 될 게 특정 문장에 대한 해석 연습, 모르는 단어들 암기하는 거요. 시험 점수가 나올 때도 계속 단어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또 다시 정리할 일이 없잖아요. 오늘 정리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푸실 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요거 총 15개 중에서 몇 개의 오답이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